그걸 반합이라 하거든. 먼지가 반쪼가리 합이다 이 말이죠, 그죠? 두개만 있으면 삼합이 안 된다.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게 맞긴 해요. 이름이 삼합이니까 두 개에서 뭐 삼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결속력은 인술이 이렇게 있어도 얘의 관계나 얘의 두 개의 관계는 자꾸 끌어당겨서 합을 하려는 성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본연에 가지는 그 작용력을 자꾸 잃어버려요. 합이. 인의 그 작용력은 목을 이렇고 봄에 확 올라오는 작용인데 술이 탁 오면 그걸 잠시 망가가면서 여기에 있는 술 중의 화를 일으키려 하는 동작이 인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그 특성을 잃어버려요. 인목의 특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반합이라고 이거 어느 정도 화작용을 하려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격국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지지의 변화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맞닥뜨려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도 이제 그거는 두 개가 결속이 돼서 화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인월이라 하는 계절이 되었을 때도 술토라는 게 대운에서 화가 작용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격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원령 변화를 본단 말이지. 그런 자평전전에서는 그렇게 보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작용력이 삼합이 있으면 완전하게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서로의 지지 간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가 바뀐다라는 전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오가 있는 것보다는 작용력은 화작용이 약하기는 해요. 이거는 확실하죠. 그죠? 세 개가 모이는 게 초강력하거든. 그래 우리가 그 사명이나 이런 것들도 신충 이렇게 작용하는 거하고 사가와가 사명을 딱 거는 거하고는 이 강도의 이 강함의 그 작용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명이 훨씬 크거든. 세 개가 작용력을 주는 그게 변화가 엄청 크다. 그런 식으로 세 개가 완전히 모인다는 거는 작용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천간합이 중요한데 천간합은 사주의 모든 그 자리마다 다 일어나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고리를 맺고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공이 다 아래 위로 숨어서 암합을 하거나 명합하거나 드러나서 명합이라 하고 숨어서 암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간끼리의 관계에서 합을 해가지고 드러난 거는 명합이라 하고 뭐 지지끼리라든지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암합이야. 다 숨어가 손잡고 딱 표가 안 나잖아. 암합이라 하거든요.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사주원국에서 아래, 위, 옆 이런 거에서 이 천간합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간이라는 것은 결국 지지 관계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주체, 현상, 그죠? 혹은 사람, 관계, 일,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판별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거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지장간에서 숨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때 할 때 인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 이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에 관련된 거니까 그게 천간하고 결속되는 모양을 보고서 유추하는 거죠. 이런 식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그 천간 지지의 그 생각 변화할 때 그죠? 천이 지로 내려오고 내가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도 결국 거기서는 이 천간의 이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 변화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간합은 5가지가 있으니까 이 5가지를 이루어지는 방식은 천간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요렇게 놓으면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갖다 짝을 지으니까 하나, 그러니까 재관을 이제 육천적으로는 재관이거든요. 재관을 짝하는데 갑이 기토하고 합을 함으로써 토작용을 하게 되고 금작용을 하게 되고 수작용을 해서 다시 얘들이 목하고
과작용에서 다시 이렇게 돌거든. 이렇게 돌게 돼서 이래 얘들이 계속 오행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에워주는 거는 각기합했을 때 토라는 것으로 청간합을 하면서 토작용이 어떻게 된다 하면 얘가 이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으킨다, 만든다,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얘 두 개가.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이는 정신을 잃겠죠. 이거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 작용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을 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서 원래 작용인 각과 기토가 작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안에서는 그 본연의 작용인 작용을 잘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격국에 가면 결국은 격이 제일 이제 뭐 이렇게 변화하는 제일 큰 요인이 이 청간합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죠, 그죠? 격도 못 세운다든지 뭐 격이 뭐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청간합 작용을 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합을 하면서 이렇게 오행적 작용을 다시 일으키면서 순생하게 되는 다시 이렇게 생활하는 동작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의미에서는 얘들이 처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다음 단계 요렇게 가면 요런 식으로 작용력을 줘서 얘들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빠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갑이 기토를 합을 하게 되면 갑이 기토한테 그 작용력을 주는 걸로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들이 주는 걸로 해서 얘가 땅이 낮아진 땅에 그 기운을 위로 올려내는 동작을 갑을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땅이라는 게 다시 생산할 수 있는 토의 작용, 즉 쟁기질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삽으로 가지고 이 땅을 파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갑은 위로 일으키려는 거하고 기토는 낮아지려는 거기 때문에 기토는 가만하면 할수록 밑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삽을 파가지고 위로 일으키는 동작하고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토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을은 경을 얻어서 가지에 열매를 단 것처럼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가지에 열매를 달았다. 병화는 그 열을 식혀서 신금이 다음 수로 빠지게끔 작용을 나가게 하면 돼요. 상도도 연결은 똑같아요. 그거는 신금이 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병화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정화는 열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대음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화는 특히 그 완전한 양의 계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병정. 요 자체는 음이라 하더라도 요 큰 의미에서는 양과 음이죠, 그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한테 뭘 주느냐 하면 화기를 주면서 임수가 다시 목으로서 일어나게끔 개수화되면서 나가게끔 해주는 작용으로 목을 만들더라. 그래서 얘는 정자 난자 만나는 거 똑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음란지합이라 되고 무게합은 이제 무정지합이 되죠. 병신합은 위험지합이고 을경합은 그리고 인의지합이고 목하고 금이 맞으니까 그죠? 갑기는 토로 만든 중정지합이고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칭 가지고 그 사람 성격이나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각기합이 있다고 아이고 이 사람 참 중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이런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름이 일단 호칭이 그렇다는 거죠. 정임합은 또 그렇고 무게합은 여기에서는 무토가 뭐 모든 걸 덮어서 산처럼 이렇게 해놓고 개수는 거기에 있는 화기를 갖다가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작용이 이 목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작용과 결국은 화로 도달하려고 하는 이 작용, 그죠? 일로 가려는 것을 무토로서 바다가 일어나는데 그 작용이 화의 작용을 일으키려는 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면서 그 작용을 하게 되고, 근데 전체적인 틀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음과 양의 짝이기 때문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그죠? 이러니까 항상 양은 음한테 에너지를 주는 작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경금이 을목의 작용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을이 흩날리다가
딱 아이고 내가 이제 이래 나부되면 안 되겠구나. 금을 달아야 되겠구나. 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병신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정화를 끌어당기면서 정의 작용을 다시 목으로 나가게끔. 그러니까 정화는 목을 갖다 다 탔기 때문에 목의 정보를 자기가 다 지니고 있지, 그죠? 그래가 쭉 여기까지 금을 지나면서 목 다칠까봐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숨겨서 온 거를 임수에서 풀어내기 시작하죠 다시.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임수한테 주면서 목을 풀어내는 다시 목을 이루어내는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기를 질로 바꾸고 질을 다시 기로 바꾸는 요 장례를 다 하게 되고. 요거는 어쨌든 무토는 열기를 갖다 자기가 뭐 많이 먹으면서 무가 되었으니까. 무라는 것이 에너지를 이제 식혀 들어가면서 개수를 만나게 되면서 식혀 들어가고, 그 나중에는 이게 다시 얘가 기토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리가 꺼져 버리거든요. 열을 빼면 원래 꺼지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천간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명리에서 우리가 그 볼 때는 이 합을 천간 합을 해버리면 이거는 엄청나게 음양짝으로서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죠? 참 긴밀한 관계가 돼버려. 이거 이상 또 이거 이하도 없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얘들을 이제 조금 더 공간적인 걸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본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법이 짝을 지어야 되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행으로 나눠지면서 그 안에서 각각 오행들이 음과 양의 짝이라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게 만들었 그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도 화라는 것도 토라는 것도 금이라는 것도 수라는 것도 모두 음과 양을 가지고서 이제 운행하게 됩니다. 그죠? 이 천지 만물에 다 운행하게 되고, 얘들은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면 오행은 다섯 가지들은 행하게 되는 작용으로서 서로 안에 작용을 주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생과 극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걸 통해서 오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대전제지, 그죠? 우리 앞서서 이야기 공부한 것도 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행이 발생하게 되고 오행이랑 이루어지는 거죠. 다섯 가지들이 우려주고 또 서로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작용에 의해서냐 하니까 생극인데, 이 생극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 생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생하니까 그죠? 놓는다는 개념이고, 극이라는 것은 짝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짝짓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짝지어서 탄생시킨다 이렇게 보면 딱 맞다 이거죠. 짝에서도 무정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정과 무정이 있으니까네, 이제 그 유무가 있기 때문에 짝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의 배합은 있을 뿐이지만, 일단 음양과 음과 양은 서로 짝을 지으려는 습성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양은 항상 음한테 주고 음은 그것을 받아서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양은 언제나 나아가서 자기 작용력을 영향을 주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음은 받아들여서 움츠리는 것이 이제 음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기토를 짝을 지어서 나아갈 자리, 그 음과 양의 조합으로 짝을 짓게 되고, 그러면 기토가 그를 수렴하여서 어디로 가느냐면 생해줘야 되는 입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짝을 지으면서 경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게 줘서 이제 토에서 금으로 오행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음이 가지는 생산력 때문에 그런 거고, 음은 항상 새끼를 칠 수 있다, 자식을 놓을 수 있다, 새로운 것을 탄생할 수 있다, 이런 큰 특성을 가진 게 음이 특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갑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갑은 새끼를 놓을 수가 없어. 자식을 못 놓고.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이 생을, 기토가 생을 통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이 극을 하기 때문에 이 극을 통해서 갑이 그
기운을 질로 질화시키기 시작하는 게 어지죠, 그죠? 여기로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을이라는 것은 다시 생산해야 되는 음의 체이기 때문에 이 짝으로서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일로 가게 되고, 일로 가니까 병화가 다시 신금하고 짝을 짓고, 신금은 임수로 빠지고, 임수는 병을 끄으라니 다음 생각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뺑뺑이 돈단 말이지. 그래서 행하게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간지를 만드는 것도 순수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양임하는 어미가 양임하면서 이래서 하는 기운이 질로 바뀌면 질이 다시 새로운 길을 일으키고,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 그 관계가 결국 천간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 걸로 회전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돌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천간합이라는 것은 합을 해서 각기합토 이렇게 해가지고 토를 갖다가 공동적으로 이루는 이 과정은 서로를 잃어버리면서 이 토를 이루려고 하지만, 각기 가려는 방향은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다음 오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양과 음이 동일해요. 양과 음이 동일하다는 말은 갑은 갑대로 일로 갈라 하고 을은 을대로 일로 갈라 하는 거예요. 그 전의 단계가 갑은 을로 되고, 이제 그 전의 단계가 어쨌든 을은 병으로 먼저 가서 정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원래 요 자기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작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작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은 병을 보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수로서 왔던 이 단계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사행사 똑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개수가 점차 이제 목이 그때부터 간목이 사하기 시작하거든. 죽기 시작하는데 병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쇠병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다음 단계로 감으로써 자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음 오행화되는 게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는 질을 통해서 기화되는 것이고, 질은 기에 의해서 다시 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바뀌면서 가벌병정 이렇게 가는 그 순서로서 이루어지게 하더라. 그 순환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렇게.